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헬멧을 벗은 32살 배달라이더 미소의 놀란 목소리가 진성그룹 회장실에 울려 퍼집니다. 62살. 한교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점심 배달이었는데 갑자기 26년 전 사라진 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이 알고 있던 그 가족만의 비밀. 노래를 낯선 배달라이더가 무심코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운명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진성그룹 본사 건물은 45층 높이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진성그룹을 이끄는 한교원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교원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26년간 지워지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6살 소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그리움과 자책감으로 가득했거든요. 한교원에게는 30년째 변하지 않는 점심 루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회사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에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아내 정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시작된 것이었죠. 고급 한정식이나 일식보다 소박한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는 한교원의 취향을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사실 이 김치찌개는 한교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정미영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끓여주었던 음식이 바로 김치찌개였거든요. 매일 정오정각에 김치찌개를 주문하는 한교원의 모습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집 사장. 박순덕은 한교원이 주문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둘 정도였죠. 한교원은 언제나 회장실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에는 그릇을 정리하고 오후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변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점심시간이었던 한교원은 회장실에서 중요한 전화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해외 지사와의 긴급 화상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탓에 점심 주문이 늦어졌습니다. 비서실장 김대현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노크하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점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1시가 넘었는데요. 한교원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평소처럼 김치찌개 주문해줘. 오늘은 좀 늦었지만 괜찮을 거야. 김대현이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배달 기사가 많이 바빠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 가시던 기사분이 오늘 휴무라서 다른 기사가 갈 예정입니다. 김대현은 한교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한교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도 김치찌개만 제대로 오면 그만이었거든요. 30분 후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헬멧을 쓴 작은 체구의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김치찌개가 담긴 보온백을 꺼냈어요. 미소라는 이름표를 단 이 배달라이더는 오늘 처음 이 건물에 배달을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담당하던 기사가 갑자기 아파서 급히 대타로 투입된 것이었죠. 미소는 헬멧을 벗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지만 미국 유학이라는 꿈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었어요. 진성그룹 로비는 미소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이 이곳의 격조를 말해주고 있었죠. 미소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곳이든 당당하게 일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었거든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배달 왔다고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45층 회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소는 무의식 중에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손을 잡고 함께 가요. 이 노래는 미소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이 멜로디는 힘들 때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노래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45층에 도착한 미소는 회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와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배달 왔습니다. 안에서 나오라는 대답과 함께 문이 열렸고 미소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를 받고 있던 한교원 회장이 미소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거든요. 한교원은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미소는 보온백에서 김치찌개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회장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배달 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미소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쌀쌀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한교원은 미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미소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결제는 카드로 하시나요? 한교원이 카드를 건네주는 동안 미소는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익숙하고 능숙해 보였어요. 분명히 배달 일을 오래 해온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교원의 눈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배달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여린 체구였거든요. 결제가 끝나고 미소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45층 복도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실제 화재는 아니고 정기 점검 때문에 발생한 오작동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건물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멈춰서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미소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교원을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한교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기 점검이니까 10분 정도 기다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죠. 미소는 어쩔 수 없이 회장실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배달 주문도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음 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한교원은 미소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다른 배달 때문에 급하시죠? 제가 회사 차량으로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는 더더욱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미소는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려다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45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지만
미소의 마음은 전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소가 무의식 중에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라라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손을 잡고 함께 가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이었어요. 이 노래는 미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소는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교원은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려던 숟가락이 그대로 공중에 멈춰버렸어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멜로디는 분명히 26년 전 아내 정미영과 딸 미소와 함께 만들었던 그 가족송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노래를 지금 낯선 배달라이더가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교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예요. 미소의 콧노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교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6년 전 사라진 딸이 지금 자신의 회장실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교원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절대 틀릴 수 없었어요. 아내 정미영이 피아노로 멜로디를 만들고 한교원이 가사를 붙여서 완성한 그 노래가 분명했거든요. 한교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미소는 깜짝 놀라며 돌아섰어요. 자신이 무의식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아, 죄송해요. 모르게 노래를 불렀나 보네요. 미소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콧노래를 부른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교원은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네요. 혹시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노래인 것 같은데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 대답을 들은 한교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라니. 혹시 정말로 미소가 자신의 딸일까요? 그때 화재 경보음이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정상 작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소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교원은 미소를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미소는 보온백을 챙기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교원은 미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떠난 후 한교원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26년 전 잃어버린 딸. 미소와 함께 만든 그 특별한 가족송을 지금 배달라이더 미소가 부르고 있었던 것이 말이죠. 한교원은 책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재회의 신호일까요? 한교원은 미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미소의 콧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탓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세수를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미소가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절대 틀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이 알고 있던 그 특별한 멜로디를 다른 사람이 부를 리는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서둘러 회사에 도착한 한교원은 점심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미소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정오가 되자마자 한교원은 비서실장 김대현을 불러 김치찌개를 주문하도록 했어요. 어제처럼 똑같이 주문해줘.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어제 배달 왔던 그 기사가 다시 올 수 있는지 물어봐. 김대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집에서는 예상과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그 기사 말씀이시죠? 오늘은 다른 구역 배달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기사가 가겠습니다. 김대현은 이 내용을 한교원에게 전달했지만 한교원의 실망은 컸습니다. 배달 업무의 특성상 매번 같은 기사가 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분 후 진성그룹 45층 회장실에 도착한 것은 중년 남성 배달기사였습니다. 한교원은 실망을 감추며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받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미소를 만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미소의 그 맑은 목소리와 익숙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중한 가족송을 부르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날부터 한교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지만 미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에는 젊은 남성 기사가, 화요일에는 중년 여성 기사가, 수요일에는 또 다른 남성 기사가 왔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배달을 와서 한교원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혹시 미소가 그만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현은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바로 업무에 집중하던 한교원이 요즘에는 배달기사가 올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배달 서비스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대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한교원은 괜찮다며 대충 넘어갔어요. 아직은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미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교원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그날의 일이 모두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소가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실마리를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한교원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교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에 가서 미소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퇴근 시간에 한교원은 운전기사에게 김치찌개집 주소를 알려주고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소박한 가게 앞에서 내린 한교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집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장 박순덕은 한교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한교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배달 와주신 기사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요. 젊은 여성 기사분이었는데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 미소 씨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왜 그분을 찾으시는지 한교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분이 떨어뜨린 물건이 있어서 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한교원은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박순덕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저희 단골 배달기사예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죠. 하지만 요즘 다른 구역 배달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자주 안 와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교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순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 제가 미소 씨에게 연락해서 전해드릴까요? 황교원은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 명함을 전해주시고 연락을 달라고 해주세요. 황교원은 자신의 명함을 박순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순덕은 명함을 받아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성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보고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진성그룹 회장님이 맞으신가요? 미소 씨가 무슨 물건을 떨어뜨렸기에 황교원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꼭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소 씨 만나면 꼭 전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교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미소가 연락을 해올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할까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미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황교원은 미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이틀 후 미소는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에 들러 오늘 배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미소는 사장 박순덕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미국 유학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순덕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불렀어요. 아, 미소야.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 박순덕은 카운터 아래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꺼내 미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진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너를 찾더라고. 내가 뭔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서 꼭 돌려주고 싶다고 하시던데. 미소는 명함을 받아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떨어뜨린 기억이 없는데요. 미소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자 박순덕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와서 부탁하셨으니까 뭔가 중요한 일일 거야. 한번 연락해봐. 미소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꺼림칙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했거든요.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니면서도 미소의 머릿속에는 그 명함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떨어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미소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배달을 했어요. 혹시 모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성그룹 회장실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기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친 미소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그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황교원이라는 이름과 진성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미소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정말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박순덕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꾸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소야, 아직 연락 안 했어. 회장님이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결국 미소는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황교원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두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미소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에서 배달하는 미소라고 합니다. 제가 뭔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려요. 황교원은 미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아, 미소 씨.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급하지는 않으니까 시간 될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교원의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내심 떨리고 있었어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혹시 어떤 물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교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떨어뜨린 물건이라는 것은 핑계였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미소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회장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미소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없으신가요? 한교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사적인 얘기를 왜? 미소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한교원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네요. 저는 바쁜 사람이라서요. 미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 내일 배달 갈 때 받아가겠습니다. 한교원은 다급해졌어요. 미소가 전화를 끊을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미소 씨, 사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던 사람과 미소 씨가 너무 닮아서요. 미소는 한교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찾던 사람이요. 한교원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소 씨와 많은 것이 비슷해서요. 특히 그 노래, 미소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노래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 회장실에서 미소 씨가 부르신 그 콧노래요. 한교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노래가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소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어요. 무의식 중에 불렀던 그 익숙한 멜로디 말이죠. 그 노래가 뭐가 특별한 건가요? 한교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소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한교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공개된 장소에서 잠깐만요. 저는 정말 바쁜 사람이라서. 한교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소 씨 편한 시간에 맞춰드릴게요. 전화 통화 다음 날 한교원은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미소가 배달을 와야 한다고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 집에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꼭 미소 기사님이 오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김대현은 회장의 간절한 부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조율했습니다. 박순덕 사장도 한교원의 진심을 느끼고 미소의 배달 구역을 조정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교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오토바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과연 미소가 올까요? 전화에서는 만나기로 했지만 실제로 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미소의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꿔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30분 후 45층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미소가 보온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배달 왔습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어제 전화할 때보다도 더 차갑게 들렸어요. 한교원은 반가운 마음을 억누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미소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책상 위에 놓고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교원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한교원은 카드 결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 씨, 사실 그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미소 씨가 배달 오시기를. 미소는 고개를 들어 한교원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왜 저를 기다리셨나요? 미소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하는 사람일 뿐인데요.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한교원은 미소의 방어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면 누구라도 의심스러워할 것이었거든요. 미소 씨, 혹시 시간이 조금 있으시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배달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미소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다른 배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불편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낯선 분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교원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주 짧게만요. 미소 씨가 부르시던 그 노래에 대해서만. 미소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또 그 노래 이야기였거든요. 왜 자꾸 그 노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른 노래인데. 한교원은 미소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미소 씨, 그 노래는 아무나 알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노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미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노래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한교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증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소 씨. 미소는 한교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나갔을 텐데 왠지 모르게 더 듣고 싶어졌어요. 그럼 그 노래가 뭐가 특별한 건가요? 한교원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아내와 딸과 함께 만든 가족만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딸을 잃어버렸다고요. 미소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한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네, 6살 때 가족 여행 중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26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미소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어릴 때 기억이 없었거든요. 혹시 미소 씨는 언제부터 기억이 나세요? 한교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7살 정도부터요. 그 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한교원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와 기억상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럼 혹시 본명을 기억하시나요?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 원래 이름은 저도 몰라요. 한교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미소 씨, 혹시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까요? 전체 가사를. 미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교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손을 잡고 함께 가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예요. 미소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자신이 무의식 중에 부르던 그 멜로디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가사까지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교원은 미소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희망을 가졌어요. 미소 씨, 혹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미소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그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미소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한교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소 씨, 제가 찾던 딸의 이름도 미소였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과 나이도 정확히 일치해요. 미소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확신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26년 전에 사라진 회장의 딸이라니요. 너무나 극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 알고 있다던 그 멜로디를 자신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일까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교원은 미소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확신해요. 하지만 미소 씨가 확실히 알고 싶다면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한교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26년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소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한교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6년간 품어온 간절함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였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교원은 미소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소 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서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한교원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교원은 미소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소는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미소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색깔, 음식, 그리고 습관들이 한교원이 기억하는 딸의 모습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 중에 노래를 부르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소는 한교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한교원의 따뜻한 시선과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만약 정말 제가 딸이라면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제가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한교원은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26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한교원이 자신을 미소야라고 부르는 순간 미소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울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들었던 친숙한 목소리 같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들려요. 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부딸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예요. 그 순간 한교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미소 역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미소가 처음으로 한교원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교원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미소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소야,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소도 한교원의 품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던 긴 세월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미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교원은 미소의 미국 유학 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게.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보상해주고 싶어. 하지만 미소는 고민 끝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한교원은 미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6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또다시 멀리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 유학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한교원은 국내 최고 대학의 특별과정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 튜터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성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소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한교원은 개인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미소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대신 아버지 곁에서 함께 성장해줘. 미소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제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특별한 가족송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손을 잡고 함께 가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 노래는 이제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었습니다. 26년간의 긴 이별 끝에 드디어 찾은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미소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곁에 있었거든요. 한교원 역시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딸을 되찾았고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곡의 콧노래가 26년간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